해석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어휘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럼 어휘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run, 달리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의 어휘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끝났습니까? 어휘력? 이것에 사용되는 용례가 800개가 넘어요. 그럼 800개를 다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어휘력은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 결론은 단어의 정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노암 촘스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휘력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run, 달리다를 어휘력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 다시 말하면 정의는 아는 사람이 없고 이 정의를 아는 것이 어휘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휘력을 모릅니다. 문장 구조 분석. 이게 가장 쉬워요. 그렇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해력. 이거는 추상적이죠. 독해력. 지극히 추상적이며 종합적입니다. 독해라는 건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배경 지식.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전문가에게 영화의 장르라는 말은 배경 지식인가? 1970년대나 1980년대만 해도 장르란 말은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거의 안 썼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힙합이나 케이팝이 들어오면서 장르란 말이 일반화됐죠. 지금은 장르는 그냥 포괄적인 상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문 지식이었어요. 과거에는 AI는 전문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식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배경 지식인지 어디까지가 전문 지식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영어는 종합적이며 또한 감각적 영역이며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2024학년도 경희대 편입영어를 보시면 지문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티브 닐, in his article on genre. 자, 스티브 닐은 그의 기사, 장르에 대한 그의 기사에서 makes two useful distinction, 두 가지 유용한 구별을 해놨어요. which ar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work of the referent in genre film. 자, 그 기준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작품. The different, referent, 지칭 명사, 지칭하는 것, 이런 뜻이 나올 겁니다. 그 지칭하는 것의 작품, 이렇게 해석하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각입니다. 그것이 언급하는 작품, 다시 말하면 장르가 말하는 거죠. 장르가 언급하는 그것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장르 영화에서 그 장르가 가리키는 작품이 있죠. 이건 영화, 호러 영화다라는 그 장르가 가리키는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irst, he distinguished between verisimilitude and realism. 먼저 그는 구별을 했습니다. verisimilitude. 자, similar라는 것은 유사한 거죠. 매우 유사하다는 말은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realism은 사실주의죠. 매우 그럴싸하다라는 것과 사실주의 사이를 구별을 했다. These terms refer in significantly different ways. 이 용어들은 이 verisimilitude와 realism이라는 이 용어는 매우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그 장르가 언급하는 작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realism은 오늘날 the more familiar term, 더 익숙한 용어이죠. through 그 용어를 통해서 we judge 판단합니다. whether fiction construct a role, 그 소설이, 그 픽션이 세상을 정말 구성하는가. we recognize like our own,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은 걸로 인정하는, 이건 우리가 실제 그럴 수 있는 걸로 인정하는 세상을 구축했는가, 만들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이 리얼리즘의 용어를 통해서 판단하죠. 구축하는가. 그러나 as you have seen, 우리가 보았던 대로 리얼리즘은 highly problematic category, 매우 문제가 있는, 문제가 많은
분류입니다. 스티븐 닐 therefore 그러므로 스티븐 닐은 revive the concept from the literary history 그래서 revival concept 어떤 개념을 소생시켰는데 문학의 역사로부터 나온 하나의 개념을 소생시켰어요. 그래서 underline the fact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In fiction, reality is always construct. 픽션에서 소설에서 reality, 현실, 사실은 항상 만들어진다. 항상 구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을 revival 시킵니다. verisimilitude he argue. 그가 주장하는 건 이 그럴듯하다는 것은 refer not to what may or may not actually the case. 뭔가 그럴 수 있고 실제가 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to what a dominant culture believed to be case. 지배하는 그 문화, 지배적인 문화가 그거 사실이야라고 그 경우는 그 케이스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what is generally accepted as credible, suitable, proper. 뭔가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건 신뢰할 만해. 알맞아, 적절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 문화죠, 그게요. 그런 지배 문화.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Neil then distinguishes between the cultural verisimilitude and the genetic verisimilitude. 닐은 구별했습니다. 문화적인 그럴듯한 것과 포괄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그럴듯한 것 이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film belong to the particular genre. 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가 특별한 장르에 속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선 그러니까 웨스턴에 속한다, 뮤지컬에 속한다, 호러 무비에 속한다 이런 거. 그러기 위해선 it must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genre.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장르의 룰을 따라야 돼요. In other words, genre conventions produce second order verisimilitude. 다시 말하면 장르의 어떠한 conventions 그런 공통된 스타일은 다시 말해서 장르의 그러한 공통된 스타일 일반적인 스타일은 second order 1차적인 거 다음에 2차적인 거죠. 좀 2차적인 그러한 직접적인 것이 아닌 2차적인 그럴듯함을 생산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결국 뭡니까? 룰을 따르는 거. 장르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르의 컨벤션스, 그 스타일들이 공통된 스타일들이 뭘 생산한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두 번째 2차적인 그러한 그럴듯함을 만들어내게 돼요. What ought to happen in the western or soap opera? 다시 말하면 당연히 웨스턴에선 그게 있어야지. 또는 소프 오페라. 비누 오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나왔던 어떤 역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아침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침 드라마.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거. 그게 장르의 어떤 컨벤션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by which credibility, truth of fictional world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genre.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뢰와 진실, 그 픽션 세계의 그 신뢰성과 진실이 우리가 특정한 장르에서 연상하는 그런 것들이 guaranteed 보장되게 된다. Whereas generic verisimilitude allows for considerable play with fantasy. 자, 우리가 장르 포괄적인 그럴듯하다라는 것은 상당한 역할을 가능하게 해요. 판타지를 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Inside the bounds of generic credibility, 포괄적인 신뢰 안에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판타지를 가지고 상당히 가능하게 플레이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뭐 예를 들면 singing about your problem in the musical, 뮤지컬에서 당신의 문제를 막 노래로 한다든지 또는 power of garlic, 마늘의 힘, 고딕 호러무비에서 악마를 물리칠 때 그 마늘을 쓰잖아요. 그런 마늘의 그런 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generic credibility인 거예요. 포괄적인 그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이제 판타지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렇지만
cultural verisimility, 이 문화적인 그럴듯하다라는 것은 refers to norms, mores, and the common sense of social world outside fiction. 근데 문화적인 그럴듯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참고하게 합니까? 규범 또는 풍습 또는 상식, 그 사회의 상식,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 하죠. 픽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젠 스티븐 이라는 사람이 장르에 대한 것을 이제는 구별을 했다는 거죠. 구별로서 이젠 그 장르에 대해 그것이 지칭하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 그럴듯하다는 것과, 그렇죠? 그럴듯하다는 것과 리얼리즘 사이를 구별해 놨고, 그다음에 그 장르가 가리키는 그러한 작품, 그것이 가리키는 작품을 참조하는 것으로서 리얼리즘은 뭐뭐이며, 구체적으로 이 픽션은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레커나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있죠? 우리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구축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리얼리즘이 중요하죠. 그러나 리얼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류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소생시켰다? 어떤 개념? 문학적 역사에서 한 개념을 뽑아냈죠. 그게 이건가 봐요. 베레시빌리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것이 그럴듯하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가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이건 그럴듯하네, 적절하네 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인 versatility와 포괄적인 versatility, 이 두 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구별하는 것은 문화적, 그래서 versatility와 generic possibility가 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런 영화로서 인정받는 데는, 특정한 장르에 속한 영화로서 인정받는 데는, 예를 들면 이런 영화들은 반드시 룰을 따라야 되며, 다시 말하면 이 장르의 컨벤션한 말은 일반적인 공통된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스타일. 장르의 전통적인 스타일이 결국에 부차적인 퍼스트 오더가 아닌 2차적인 그러한 그럴듯함을 생산하는데, 웨스턴은 이래야지, 아침 드라마는 반드시 이래야지 라는 것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런 부차적인 것들에 의해서 신뢰와 픽션 월드의 사실, 우리가 특정 장르에 연상하는 그런 픽션의 그런 신뢰성, 그런 것이 보장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릭 버스빌리티는 이런 것이며 문화적인 버스빌리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읽어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휘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답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이 배경 지식으로서 쉬울 수 있고요. 누구는 어렵다 생각할 수 있고요. 어휘력이 또는 독해력이 기타 등등등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인은 복합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복합적이에요. 하나만 딱 갖고 뭐 두 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의 영어라는 것은 종합적이며 감각의 영역이며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